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는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정리해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줄 이동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하고 싶은 정치는 반대와 투쟁을 넘어 실력에 기반한 성과로 국민들께 인정받는 것이라며 불의에는 단호히 싸우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의 실패를 유도하고 반사이익을 기다리는 네거티브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포지티브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에 기초한 토론과 비판 설득을 넘어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문자 폭탄 같은 억압적 행동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의원의 강성 지지층의 조롱 포스터를 받기도 했던 홍영표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 팬덤들은 일단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의도적 좌표 찍기를 통해 공격한다. 인신공격 정도가 아니라 협박이라며 상당히 조직적이고 배후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고요. 유인태 전 의원도 이런 강성 팬덤이 있는 게 자산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 팬덤 정치를 타파하겠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당 내에서도 이 의원의 강성 지지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걸 좀 의식한 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팀 이재명계 그리고 팀 문재인계 간의 이제 갈등의 골이 지금 점점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문자 폭탄이라든지 이렇게 홍영표 의원 사무실에 이제 조롱하는 포스터 같은 거 붙이고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의원의 어떤 이미지가 이제 상당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움직임을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문자 폭탄 등을 이제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민주당 정치인 중에는 이제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반 이재명계 의원들 대표적으로 이제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뭐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뭐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 이제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반발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홍영표 의원 사무실 같은 경우는 무슨 치매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대자보를 3m짜리 포스터였다고. 그것도 출입문에다 이렇게 쫙 붙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수입을 사실상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방해를 한 셈인데 그건 이제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이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고하는 것이 여러 가지나 낫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당장 친이재명 핵심 의원인 김남국 의원조차도 홍영표 의원 사무실에 어떤 그 조롱하는 그런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친이재명계 그 중진 의원인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자 폭탄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또 문자 선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또 이거를 또 좀 부추기는 그런 측면도 좀 있었거든요. 폭탄이 아니라 선물이군요. 친 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엇갈리는 이제 그런 행보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친 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뭐 문자 폭탄이라든지 조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경계해야 한다. 여론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자제해야 된다. 이런 그런 의견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팬덤 정치에 대해서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되는 것이지 사실상 정치인한테 팬덤이 있다는 것은 좀 부러운 일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일인 거죠. 사실 뭐 그런 어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뭐 노사모라는 모임이 있었고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사모라는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어쨌든 그 야당 정치인 중에는 가장 강력한 이제 팬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당 같은 경우도 이제 이준석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팬덤이 있긴 있습니다만 조직적이지는 않죠. 그렇죠. 예. 여당은 비교적 그 야당에 비해서는 좀 조직적이거나 뭐 어떤 그런 뭐 그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뭐 문자 폭탄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강력한 지지자들인데 지지자들에게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다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좀 부러운 측면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듣게 되는데 말이죠.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재선 의원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의 의견이 오갔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을 통합형 집단 지도 체제로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강병원 의원, 민주당 재선 모임 대변인을 맡고 있죠. 간담회 끝나고 브리핑에서 향후 우리 당의 지도 체제로 통합형 집단 지도 체제를 재선 의원 다수 의견으로 모았고 이것을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야당으로서 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지도부 내에서 나오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최대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지도체제로서 이 통합형 집단 지도체제가 적합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자고 얘기를 했다. 새로운 리더십은 70년대 80년대 의원들의 당이 중심이 되고 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자는 의견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은 통합형 집단 지도체제 이게 뭔지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이 지도체제가 적합할지 어떤 역할을 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제 그 통합형 집단 지도체제를 설명하려면 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민주당은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별도로 있고요.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한꺼번에 이제 한 선거를 통해서 뽑자. 이것이 바로 이제 집단형 지도 체제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대표에 나갔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근데 집단형 지도체제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1등한 사람은 당대표가 되는 거고 2등한 사람은 수석 최고위원, 그다음에 3등한 사람은 최고위원, 뭐 한 5등까지는 최고위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제 당대표가 이제 지명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바로 이제 집단 지도체제, 통합형 그러니까 집단 지도체제. 당대표를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이 지도체제, 지도부를 구성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그 2위를 한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수석 그 최고위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상당한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는 대표는 별도로 뽑고 최고위원 별도로 뽑기 때문에 대표의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단일 지도 체제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집단 지도 체제는 어떻게 보면 이 그 좀 분권형이 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도 상당히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건데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재선 의원들이 보기에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당내 이제 친 이재명계와 친 문재인계 간에 지금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좀 방지하고 그 갈등의 골을 한번 메워보자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건데 저는 뭐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그 2024년 그 총선 공천권을 놓고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치열하게 양쪽에서 이제 사활을 두고 이제 이 당대표 선거에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집단 지도 체제를 가면 그런 어떤 갈등을 어느 정도 당내에서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단 지도 체제는 뭐 현재 어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선택해 볼 만한 뭐 그런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 그러면 사실 당대표의 당권이 조금 분산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친명계 또 반명계의 계파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잡게 될 확률이 아무래도 커지다 보니까 반명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당권을 분산하는 집단 지도 체제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명계 의원들은 이 집단 지도 체제가 당을 소위 봉숭아학당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친문계 측에서는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또 야당으로서 대정부 투쟁을 위해선 당대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양쪽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명계 쪽에서는 이제 단일 지도 체제를 이제 선호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친문재인계 쪽에서는 아무래도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통합형 집단 지도 체제를 더 선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통합형 집단 지도 체제를 갔을 때는 그 최고위원회가 봉숭아학당으로 이렇게 흐를 가능성도 배제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나라당 반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이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박근혜 대표 후임을 뽑을 때 그때 이제 강재섭 의원이라는 분이 이제 당대표가 되고 그 이재호 의원이라고 이제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2등을 했거든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 선거 직전에는 이재호 의원이 좀 상당히 유리했었는데 친박근혜계 쪽에서 강재섭 의원을 밀면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의원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가 이제 상당 기간 마비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정상화된 뒤에도 그 당시에 이제 친 이명박계하고 그리고 친 박근혜계가 계속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마다 이제 갈등을 빚고 좀 상당 부분 이제 봉숭아학당처럼 이렇게 흐르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내 갈등을 이제 외부로 이제 표출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당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제 갈등이 좀 소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친 이재명계와 친 문재인계가 지금 이렇게 좀 당권을 놓고서 이제 갈등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룬다면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의 테두리 안에서 갈등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봉합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나름대로 기제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를 이제 기자들에게 일부 이제 공개하잖아요. 이게 예, 이제 최고위원들이 한 마디씩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뭐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하는 시절에 그 당시 이제 비주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원희룡 최고위원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순서를 많이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네. 근데 그런 공개된 것들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2008년에 그 정권을 탈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박근혜계가 아니라 이제 이명박 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 당내의 어떤 건강한 그 갈등 상황을 네. 잘 이렇게 승화시킨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제 당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집단 지도 체제를 놓고 이제 봉숭아 학당이라고 비판을 하지만은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뭐 그것도 바람직한 당의 모습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민주당의 혁신 방향과 관련해서 이용우 비대위원과 얘기 나눠보는 순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얘기를 좀 돌려볼까요? 자, 국민의힘 갈등도 지금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또 정진석 국회 부의장 간의 갈등이 이게 좀 봉합될 모양새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하는데요. 이 대표가 귀국 후에 정진석 의원과 갈등이 또 더 고조되지는 않을지 또 이게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의 내용으로 번지지는 않을지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귀국길을 오르기 전에 이 대표가 다시 한번 정진석 의원을 저격했는데요. 이 대표는 3일 뒤면 취임 1년이다. 1년 내내 흔들어 놓고는 무슨 싸가지를 논하느냐며 자신들의 대표를 때리면 훈수고 대표가 반박하면 내부 총질이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어 당 대표를 몰아내자고 대선 때 기자들에게 들으라고 소리친 분을 참고 우대해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맡겼다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예우를 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지금 앞서 정진석 의원이 정치 선배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했다라고 다소 격한 언사를 했고 이걸 맞받은 모양새입니다. 네. 이 논란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처음에 정진석 의원이 당협 쇼핑은 허락하면서 공천 혁신을 운운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이렇게 응수했죠. 네. 또 그리고 충남 공천에서 PPAT 점수 미달인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라며 우회적으로 정 의원을 또 저격했고요.
그 철퇴 모형 사진이 올라오면서 이 육모 방망이를 또 이야기하면서 정 의원이 지난 2017년에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될 사람들은 육모 방망이로 뒤통수를 뭐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한 저격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해서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모두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갈등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당장 오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당 지도부가 그 이준석 대표하고 정진석 의원 간에 이런 강정 싸움이 격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제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게 크게 확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이 갈등은 언제든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 이번 갈등은 그 어떻게 보면 당권 경쟁의 연장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에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며칠 뒤면 이제 당대표 된 지 1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당대표 선거를 하게 되는데 또 물론 이제 오는 24일 날 윤리위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이걸 무마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어쨌든 이런 그 당권 경쟁을 놓고서 지금부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열 과정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준석 대표도 뭐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그 반응도 아주 격렬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뭐 그런 말들도 나오고 좀 육모 방망이까지 나오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보수는 이제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뭐 지금 이 갈등 상황이 뭐 당장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귀국해서까지도 아마 이거를 계속 지속하는 것은 아마 당 내외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다만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밑에는 당권 경쟁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갈등은 언제든 지속될 수 있고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상당히 엄호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당의 세력 구도로 봤을 때는 친윤석열 계파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그 불리한 전쟁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준석 대표는 점점 고립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은 뭐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전략과 전술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뭐 전술 차원에서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내용에 휩싸이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선거 이기고도 이렇게 당 사정이 복잡해지는 거는 글쎄요. 유권자 입장에서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촉발된 이유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이준석 대표와의 설전 과정에서 당협위원장 내정과 관련한 그 갈등이 시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을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으로 내정한 걸 두고 이제 당협 쇼핑이다 이런 말을 했었던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당사자인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설정 과정에서 자신의 내정을 당협 쇼핑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탈환해와야 하는 지역이니까 지난번처럼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니까 조강특위 심사기구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정진석 의원은 신인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허위 사실이자 명예훼손으로 범죄 행위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거든요. 정 최고위원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정미경 최고위원의 입장이 그다지 설득력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원에서 출마했다가 그리고
낙선을 했죠. 네. 그리고 원래 지역구가 수도권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초 갑에 그 재보궐선거 있었는데 거기도 또 공천시청에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성남 분당을로 당협위원장으로 지금 이제 내정이 된 상태인데 아직 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 네. 이제 최고위원회에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누가 봐도 이제 뭐 당협 쇼핑이다 이렇게 비난받을 소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요. 더군다나 서초갑이나 분당을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그 국민의힘이 우세한 그런 뭐 보수상의 강한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분당 같은 경우는 뭐 천당 바로 밑에 분당이라고 할 정도로 네. 상당히 살기 좋은 동네고 그리고 아주 그 비교적 그 집값이 높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에서도 비교적 집값이 높은 지역은 보수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분당을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다음 총선에서 공천만 받는다면 네.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부 언론에서도 정미경 최고위원의 행태를 뭐 당협 쇼핑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면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노원병 그 당협위원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 좀 비교가 좀 되죠. 그래서 당 지도부라면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뭐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그 지역을 뭐 개척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다음 총선에서 이제 그런 지역을 도전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좀 더 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모습인데 지금 뭐 수원에서 낙선하고 나서 이제 서초갑에 한번 한번 그쪽 지역에 갔다가 네. 그다음에 또 다시 또 분당을 가고 정미경 의원 측 얘기로는 뭐 어쨌든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어서 이제 신청한 것이다라는 이제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이동우 기자가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하다. 근데 왜냐하면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길게 이해하지 정당을 마시고. 일진 정당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 오명을 왜 쓰냐면 이런 지도부가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솔선수범하지 않기 예,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인앤아웃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